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문제풀이 마지막 정리가 되겠네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도록 합니다. 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다뤘던 내용에서 절대 벗어나는 문제는 없다. 자신할 수 있죠. 자, 350페이지 35번 문제 별표 한번 합니다.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요게 지금 나올 때가 됐다. 행정계획에서 행정사 3회 작년 시험에서는 미국의 행정계획이 출제됐죠. NPR이라고 해서 국가업적 성과심의위원회가 출제됐고, 또 행정사 2회 시험에서는 BSC가 출제됐죠. 밸런스 스코어 카드에서 균형 성과를, 이것도 미국 거죠. 근데 현재 우리도 BSC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럼 이제 우리나라 거 진검승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공한 개혁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지고 운영만 해라. 뭐지? 책임운영기관이다. 요게 나와줘야 된다. 별표 한번 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을 지정하면 공무원들이 싫어합니다. 왜? 철저히 성과 이주에 의해서 봉급이 결정된다는 거야.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책임지고, 잘 봐. 책임지고 운영만 해라. 책임지고 운영만 하는 기관을 갖다 우리가 책임운영기관 그럽니다. 이그젝티브 뭐 에이전시. 그런데 영국에서는 책임지고 이것만 해. 집행만 하래서 영국에서는 그냥 뭐라 그런다? 책임 집행기관 그럽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행정계획인 넥스트 스텝스. 넥스트 스텝스에서 강조한 게 바로 영국의 책임 집행기관. 우리도 영국 것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바로 뭐다? 책임운영기관. 그럼 끝난 거죠. 이 책임운영기관은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뭐만 한다? 집행만 하는 거야. 집행만 하는 기구를 뭐라 말한다? 책임운영기관. 예를 들어 보죠. 우리 1편에서 이순신 장군이 타고 다니는 거북선을 생각해 봅시다. 이 거북선에서 제가 그랬죠. 최소한 3문제는 나온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게 거북이다 이거죠. 거북이. 쥐렁이, 아니, 거북인데, 거북이를 반토막 내서 제가 반토막 쫙 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A하고 B로 나눴다. A가 바로 조타수라면 B는 바로 뭐가 되지? 노젓기.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결정이죠. 결정 업무. 반대는 읽어보자. 뭐지? 집행. 정책 결정하고 정책 집행.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이 결정을 주로 하는 기구는 뭐냐? 그냥 하나 더는 그냥 코어 스트리 핵심 기능. 핵심 기능 뭐 반대는 서비스가 나서죠. 핵심 기능하고 서비스 기능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보조직 뭐 17부, 5처, 16청 있더라. 17부, 5처, 16청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정책 결정을 주로하는 것은 부야. 17부 중에서 문화, 체육, 관광부가 있죠. 문화, 체육, 관광부가 있고, 그 이제 소속기관 중에서 남산아래 가면 국립중앙극장이 있어. 뭐가 있다? 오페라는 국립중앙극장이 있다. 그럼 이제 끝장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로 정책 결정만 담당하고, 국립중앙극장은 집행만 담당함으로써 결정과 집행을 구분해서 집행만 전문적으로 하라. 우리나라는 책임운영기관, 영국은 책임집행기관. 다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이야. 다 공무원이고, 국립중앙극장 직원의 신분도 전부 다 뭐다? 공무원이야. 다 공무원. 공무원이다. 그리고 부처 간의 인사교류도 가능합니다.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신분은 다 공무원이다. 세 번째, 국립중앙극장장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바뀌었죠? 공모제. 쉽게 말하면 개방형이죠. 개방형으로 모집하게 됐다. 정확히 개방형이에요. 공모직이 아니라 정확히 뭐다? 개방형이야. 개방. 현직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고, 저 같은 민간인 전문가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5년 이내야.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최소 2년 이상을 보장해야 돼.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최소 2년 이상 보장해줘야 된다. 정확히 개방형 직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인사나 예산상의 자율권을 줘. 인사 예산상에 뭐다? 자율권을 부여한다.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김대중 정부 때 서편제에 나왔던 영화배우 중에 김명곤이 있잖아. 판소리. 김명곤 씨가 국립중앙극장장을 역임했어. 근데 이 당시 월급이 뭐냐면 성과급이야. 첫째 뭐다? 성과급이기 때문에 장관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 국립중앙극장을 잘 운영해서 결국에는 문광부 장관까지 해먹은 사람이 바로 누구다? 김명곤이다. 누구다? 김명곤. 철저히 성과급이죠. 성과급. 자,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은 책임 운영기관이 나오면 반드시 그건 1편에 배웠던 NPM의 냄새가 나는데 철저히 뭐다? 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관리로 냄새가 나야 된다. 성과 중심, 경쟁 도입, 자율성. 철저히 결정이 아니라 뭐다? 집행. 이게 방점을 찍으면 되죠. 집행이다. 자, 1. 행정자치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거기 밑줄 그어봐요. 행정자치부. 이게 참 우리나라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데 인사혁신처가 있어. 인사혁신처는 중앙인사행정이에요. 중앙인사행정기구입니다. 중앙인사행정기구가 바로 인사혁신처다. 인사혁신처. 그 다음에 이 행자부, 행정자치부는 재밌어요. 이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에 관한 업무야. 전자정부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인사가 아니라 정부보다 조직이야. 정부 조직 개편, 정부 조직 개편, 또 공무원에보다 정원, 조직 개편,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주로 뭐다? 행자부.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으면 지방공무원이야. 지방공무원 채용하고 관련되는 부서는 어디다? 행정자치부야. 틀립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어디서 관리한다? 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누가 한다? 행정자치부. 또 책임운영기관도 정부의 조직이다. 조직이기 때문에 누가 관리하죠?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국세가 아니라 바로 뭐죠? 지방세. 지방세 업무도 누가 관리한다? 행정자치부. 아주 역할이 많죠? 행정자치부. 1번 맞고요. 2번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 책임운영기관 밑줄 소속 책임운영기관 경인지방통계청 거의 99.9%가 소속 책임운영기관입니다. 딱 중앙책임운영기관 하나 밑줄 중앙책임운영기관은 딱 하나 특허청. 특허청만 중앙책임운영기관. 근데 국립중앙극장, 통일교육원 이건 전부 다 뭐다? 소속 책임운영기관. 딱 하나 정리했죠. 특허청만 중앙책임운영기관이다. 3번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를 2년 오라되 한 차례만 뭐다? 연임할 수 있다. 4번 밑에 듣냐? 소속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누구다? 특허청장이야. 특허청장. 특허청장은 차관급이야. 뭐다? 차관급. 차관급이야. 정부 부처니까. 한 차례만 뭐다? 연임할 수 있다 이거야. 4.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국립중앙극장, 통일교육원, 농수산대학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야.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다. 몇 년이다? 5년. 틀리죠? 5.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6번 책임운영기관 올바르지 않은 1. 각각의 기관은 분리된 활동 분야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죠. 그렇죠?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다. 두 번째 나왔네. 신공공관리론 NPM 신공공관리론의 조직원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정부 조직이야.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은 법인이 아니야. 법인이 아니라 정부기관, 행정기관으로 봐야 돼. 행정기관.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정부, 기업, 특별회계야. 정부, 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업, 특별회계보다 특별회계 적용받는다. 꼭 알아야 돼. 특별회계 적용받는다. 정부, 기업, 특별회계야. 3.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장은 공개 모집에 의해서 죽는다. 공개 모집인데 정확히 공모형 직위가 아니라 뭐지? 개방형. 그래서 개방형 직위는 현직 공무원 플러스 외부 민간인 전문가도 응모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공모직위는 그 기관 내부 또는 외부 공무원에서만 응모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공무원들만 응모할 수 있다. 공모직위. 민간인도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구분해 줘야 됩니다. 자, 일반 행정기관에 비해 예산 및 인사에 대한 뭐지? 재량권이 커. 왜냐하면 일반회계가 아니라 뭐지? 기업 특별회계다. 특별회계. 5. 공기업에 비해 이윤추구를 더욱 중요시한다. NO! 공기업의 직원의 신분은 민간인이야. 그런데 책임운영기관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야. 공무원은 이윤보다는 뭐다? 공익. 그래서 정확히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해야 돼.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무, 성과 측정이 가능한 사무로 지정하는 기관이 바로 뭐다? 책임운영기관. 정답은 5번이 되겠다. 다음 번째, 입지 갈등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갈등,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죠. 개혁을 했을 때 반드시 저항을 하더라고요. 사회 규모적 전략, 공리기술적 전략, 강제적 전략이 있더라고요. 강제적 전략. 어디 보자. 첫째, 의사결정의 권한을 보장한다. 주민을 참여시키고 의사결정의 권한을 보장한다. 이건 사회 규범적 전략. 가장 이상적이죠. 가장 이상적이지만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더라.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재산권을 보장한다. 재산권을 보장한다. 이것은 뭐 당근을 주는 거야. 해서 공리기술적 전략, 공리기술적 전략. 세 번째, 다른 걸로 보상해 주마. 이것도 공리기술적 대체보상. 넷째, 우발 위험 준비금을 마련한다. 이것도 공리기술적 전략. 다섯 번째, 서로 이익본다 조건부 지원. 다른 말로 호혜적 전략. 예를 들면 뭐 방패장 후보지를 경주시에 유치하겠다. 이때 경주 시민들이 반대를 할 것 같다. 이때 어떻게 갈등을 해결합니까? 세 가지 있죠. 첫째, 사회 규범적 전략이고 두 번째, 서로 이익 보자. 당근을 주는 거야. 공리기술적 전략.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강제적 전략이 있더라. 이 37번의 문제는 1번만 사회 규범적 전략. 나머지 전부 다 공리기술적 전략. 정답 1번. 38번. 다음 중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 수기적, 또 다른 말 심의적, 그래 수기적, 심의적, 대안적 분쟁 해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결하지 않는 것은 이제 분쟁 해결 방법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장 좋은 게 뭘까? 당사자들끼리 타협, 협상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이제 가장 마지막 수단이 바로 뭐다? 행정소송 거는 거야. 뭐다? 행정소송하면 시간 비용이 많이 들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많이 좀 예를 든다면 국방부가 평화의섬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 이 분쟁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자. 여러 가지 있겠죠. 협상, 이건 이제 대안적 분쟁이고요. 조정, 이것도 대안적 분쟁. 중재도 대안적 분쟁. 시민 배시 문제, 요건 수기적 분쟁 해결 기법. 시민 배시 문제, 독일에서 주로 발달했는데요. 다섯 번째 뭐다? 행정 시민은 이제 정식 재판으로 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 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래서 정식 재판에 이르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다? 대안적 분쟁하고 하나는 뭐가 있죠? 수기적 분쟁. 수기적을 다른 말로 딜리버티브에서 심의적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심의적, 다른 말로 수기적 분쟁 해결기법. 그 다음 단계 바로 대안적 분쟁 해결기법.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39번. 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영미 등 주요 선진국 행정개혁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뭐 80년대, 90년대. 근데 정확히 이렇게 말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연도는 큰 의미가 없지만 근데 우리가 행정개혁의 족보를 따져보면 최초로 나선 게 이제 MPM이야. 80년대는 뭐죠? MPM. 신공공관리론.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부터 글쎄 2000년까지는 뭐가 된다? NG, New Governance, 신국정관리모형. 그 다음 나타난 게 최근에 나타난 게 바로 MPS 그러죠. New Public Service, MPS.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영미 등 주요 선진국 행정개혁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했다 이거야. 이게 전부 다 이거 포괄한다고 보면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글쎄, 이렇게 문제를 내면 좀 약간 문제는 있지만 가장 상대적으로 틀린 정답을 적으면 됩니다. 이건 실제 기출문제인데 국가직 7급 문제 한번 해봅시다. 1. 시장 원리의 도입을 통한 행정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향상을 꾀한다. 시장 원리를 도입하자 하면 주로 뭐 해야 된다? MPM. MPM이죠. 두 번째. 책임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 관리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 노우. MPM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 완화한다. 규제를 완화한다. 그럼 정답 2번이 되겠네. 3. 자원 배분의 기준으로서 투입보다는 철저히 인풋보다 아웃풋도 뭐가 되지? 성과. 맞고요. 4. 그렇죠.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조하죠. 고로 5. 그러기 위해서 뭘 강조한다? 민영화. 시장 원리하면 뭐가 되는 거지? 민영화. 그래서 정답은 MPM하고 관련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그럼 결론 드립니다.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타난 이 모든 이런 공통점 하나, 둘, 셋의 공통점은 규제 강화다, 규제 완화다, 규제를 완화한 쪽이다. 그래야만이 작은 정부가 되겠죠. 정답 2번밖에 없네. 40번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행정사 1회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지. 국민권익위원회. 옳지 않은 것은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 그러죠. 1.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체제 내의 독립통제기관으로 옴부즈만의 입장을 했다. 그래서 포인트는 2번 제봐요.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뭐죠? 행정부 소속에서 내부 통제야. 내부 통제. 또 법률상 기구이기 때문에 공식적 통제다. 딱 잡아야 돼. 근데 왜 틀렸냐? 상임위원은 1급인데 고위공무원인데 각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해.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뭐다? 임명하는 거야.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장관급이야.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은 차관급, 부위원장,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상임위원, 고위공무원단 각급, 상임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이 제청하고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이런 차이가 있더라. 꼭 구분해 줘야 되겠죠. 정답은 2번. 3.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한 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맞고. 4.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에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어디 고등법원에 뭐다? 재정신청을 한 거야. 중요하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갑돌이라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한테 보고를 했어. 근데 검찰에서 혐의 없으면 기각시켜 본 거야. 뇌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다. 기각을 시켰을 때 검찰에서 기각을 시켰죠. 이때 국민권익위는 법원한테 이제 요청해. 법원. 특히 고등법원에 뭐 한다? 재정 신청을 하는 거야.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5번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그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죠. 이빨 없는 개야. 이것도 이빨 없는 개. 41번 영국의 개혁. 40번 문제는 영국의 개혁하고 미국의 개혁을 구분한 거야. 1번 국가 성과 심의 National Performance Review. 이게 작년 우리 행정사 3회 시험 문제였죠.
1번이 바로 미국의 행정개혁이다. 성과 향상,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의 중심, 권한의 이임. 이게 바로 클린턴 행정부 때 도입한 국가성과심의위원회. 엘 고어가 부통령이 그 당시 위원장이었다. 정답 1번이 맞죠? 나머지 다 영국 거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6편을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7편. 지방자치 행정모임인데 출제 비중 높습니다. 15%야. 세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굉장히 출제 빈도가 오히려 높아요. 지방자치 행정모임. 과거 공무원 시험에서는 뭐 출제해도구만 안 해도구만 그랬는데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을 냈습니다. 교수님들 문제를 출제할 때 지방자치 행정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 행정학개론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쉬워.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출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서 상식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상식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그래서 1회부터 3회까지 그 출제 비중을 보니까 개정된 법률이 계속 출제가 됐어. 지금까지 개정된 법률이 계속 출제가 됐다. 작년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시험 문제에서도 세 문제가 났는데 국고 보조금. 그래서 뭐 이건 당연히 예측되는 국고 보조금하고 지방 교부세 이 차이점을 묻는 문제 있다. 1회 시험에 나왔던 건 또 나왔지만 국고 보조금은 용도 조건이 정해진 특정 재원이야. 딱 용도가 정해져 있어. 특정 재원이다. 딱 저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네 멋대로 써. 마음대로 써라 해서 읽어보자. 뭐가 되는 거지? 뭐가 된다? 일반 재원. 그래. 요거 딱 하나만 외우면 그냥 다 맞는 문제였어요. 요거. 두 번째는 또 기출문제였죠. 현행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가 우리나라에서 현행 유일하게 자치경찰까지 도입한 자치단체는 딱 한 군데. 어디지? 제주특별자치도. 요건 이제 7급 기출문제에서 또 그대로 나왔던 문제인데 제주특별자치도만 지금 현재 3가지. 자치경찰도 도입하고 올해부터 또 바뀌었어요. 자치경찰 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데 총경이 아니라 이제 총경급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지? 경무관급으로 격상했다. 이렇게 바뀌었죠. 제가 작년 강의 때도 그 문제 말씀드렸어. 내년부터 바뀐다. 총경이 아니라 이제 뭘 바뀐다? 경무관으로. 실제 바뀌었고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도 도입하고 또 얘네도 재밌어. 교육자치도 도입하고 교육자치. 그 다음에 마지막 지방자치. 몇 가지 도입했다? 3가지. 근데 서울특별시는 교육감, 교육자치, 서울시장마다 지방자치 2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요게 이제 우리 일부 행정학 강사들이 강의할 때 좀 오류가 있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봅시다. 틀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방의회. 이럴 때 이승만 정부야 52년에서 56년에 일대 지방의회가 구성돼요. 일대 1공화국 때도 지방자치를 했다 이 말이야. 지방자치를 했는데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대해서 의회 해산권을 인정했어. 야,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없애버린 해산권을 부여했다 이 말이야. 이제 반대로 지방의회도 서울시장을 쫓아낸다 뭐다? 불신임권이 인정됐다 이 말이야. 인정됐다 이거야. 요즘 말로 대통령 탄핵하잖아. 어디가 국회에서 그러듯이. 그래서 일대 지방의회에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이 있었고 지방의회에 대한 해산권을 인정을 했어. 그러다 보면 이제 혼돈이 생기겠지. 그래서 2대 지방의회에서부터는 안 되겠다 해서
이런 거 있다 없앴다? 폐지했어. 없앴어. 없애고 이공화국이잖아. 이공화국 때만 유일하게 잡아. 이공화국 때는 유일하게 의원 내각제 있어. 의원 내각제 있다. 아니 좀 아셔야 돼. 의원 내각제 있어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 장면 총리 막 그랬잖아. 장면 정부 의원 내각제. 이때 잡아. 이공화국 때 말이야. 서울시장을 서울시민 민선 일기야. 이게 실은 알고 보면 민선 일기로 서울시장을 선출해서 그 사람 이름이 김상돈.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저는 확실하고 있다. 누구다? 김상돈. 그래서 아셔야 돼. 이공화국 때 서울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선출했다. 그 초대시장 이름이 실은 누구다? 김상돈이야. 김상돈. 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삼공화국이 1961년 5.16 쿠데타. 5.16 쿠데타로 인하여 이 선전포고를 한 거야.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를 잠정 중단한다. 뭐 한다? 중단한다. 중단한 거야. 중단을 딱 하다가 노태우 정부 때 1991년 아마 1991년에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거야. 시작이 아니라 뭐였다고? 부활된 거예요. 부활. 이미 이때도 했어. 부활했는데 이때는 반쪽짜리였어. 어떤 반쪽짜리냐면 지방의회 의원만 직선제에 있어. 직선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당시 자치단체장은 국가에서 뭐였다? 임명직 뭐였다? 임명직이었다. 임명직. 지방의원은 뭐였다? 직선제.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했어. 이 당시 정당 공천이 없었어. 그냥 정당 공천이 없이 그냥 출마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많이 있었죠. 그 당시 뭐 누가 지방의원에 많이 출마해서 당선되기 전이면 그 지역에 있는 뭐 쌀집 가게, 뭐 사장들, 이발소 사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된 거야. 응? 다 오래된 얘기죠. 자치단체 임명직 있다. 그러다가 누구다? 김영삼 정부 때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동시 선거가 있을 때보다 동시 선거가 실시됐다. 실시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 이거야. 흘러오고 있다. 그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겠다 이거야.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게 시험이 났던 거죠. 요게 시험이 났다. 현재 의회 해산권도 없고 자치단체장은 불신권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간단히 이 세 문제가 출제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거야. 지방자치법이라고. 지방자치법이 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야. 지방자치법. 그러지? 지방자치법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면 이제 지방자치 행정론은 대충 그림이 그려질 거야. 잘 보세요. 요걸만 하면 끝난 거야, 여러분. 복잡하지 말고. 중앙정부. 하나밖에 없지. ROK. 대한민국 지금 현재 하나가 있다고. 좀 크다. 우리 광역버스 그러지. 빨간 거. 광역버스. 리저널리즘.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현재 17개 있더라고. 17개. 한번 해볼까? 특별시 하나, 광역시 6개, 특별자치시 하나, 세종시. 그 다음에 도 8개, 특별자치도 하나. 한번 해볼까? 몇 개냐? 그러면 17개 나와야 되는데 17개 맞구나. 17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광역 밑에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이렇게 광역 밑에 조그만한 기초자치단체가 있더라.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시 밑에는 구를 둬. 구인데 반드시 자치구를 두는 거야. 자치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렇게 자치구. 광역시 밑에는 광역시 밑에도 뭐다? 구를 둬. 뭐다? 구. 자치구. 그런데 광역시 밑에는 도시지역에는 자치구를 두지만 농촌지역에는 뭘 준다? 군. 뭘 준다? 군을 둘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번에 대구에서 뭐 김부겸 씨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걸 한번 생각해봐. 대구광역시 수성구.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고향 대구광역시보다 달성군. 이렇게 나눠지죠. 달성군. 또 우리 인천을 보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보다 강화군. 이렇게 나눠집니다. 시.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잖아. 뭐 연기군 얘는 기초자치단체 아니야. 그래서 얘만 단층제 하나로 되어 있다. 뭐다? 단층제. 얘는 두 개로 나눠지면 뭐가 되는지 복층제. 뭐지? 복층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도. 도 밑에는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가 있고 경기도 가평군보다 군. 도 밑에도 시하고 뭘 두었다? 군을 두었단 말이야. 군은 두 군데 두었어. 군은 광역시 밑에도 군, 도 밑에도 뭐다? 군.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밑에는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지 않는다. 왜냐면 인구가 한 67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쪼개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아요. 서귀포시,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야. 그래서 유일하게 쉽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만 복층제가 아니라 뭐가 되지? 단층제 그래. 단층제. 우리 또 행정사 시험에 나왔지.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는 시군보다 자치구. 꼭 또 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있어.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 있잖아. 시 중에서도 50만 이상인 대도시,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구를 둬. 근데 이 구는 자치구가 아니라 읽어보자. 뭐다? 행정구, 수원시 장안구 이런 것들. 부천시 소사구. 무슨 아셨죠? 얘는 행정구예요. 행정구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 다음에 제주특별시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제주시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뭐다? 임명해. 도지사가 임명하는 뭐다? 행정시장이야. 그러면 부천시 소사구 구청장도 주민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임명한다? 부천시장이 뭐다? 임명하는 거야. 임명한다. 그래서 잘 봐. 우리 구는 두 가지 있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자치구가 있고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뭐다? 행정구가 있다. 시장도 두가 있다. 행정시장,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선출한 게 누가 임명한다? 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정리했죠. 그 다음에 시군구. 그 밑에 실은 뭐 여러분 시군구 밑에 면, 동이 있잖아. 네, 동장이나 면장은 보통 5급이야. 지방직 공무원 5급이야. 읍장은 어떤 데는 4급짜리도 있고 뭐 5급짜리도 있고 나눠지더라 보니까. 면동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아니야.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1, 특별시, 5, 동. 정답마다 동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외우셔야 돼. 중앙정부 밑에 광역기초에서 우리는 단층제다, 복층제다, 복층제다. 두 가지 나눠졌다. 두 번째는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 그러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주권은 우리 상권 분립이야.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말만 바꿔. 국민 대신 뭐다? 주민 그래. 주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다? 자치권. 영토란 말 대신 뭘 쓴다? 구역 그래. 땅땅 구역. 근데 유일하게 자치권 중에서 자치사법권을 인정하지 않아. 자치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꼭 좀 암기를 해줘야 또 시험에 계속 나왔으니까. 자치사법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봅시다. 이 광역자치단체끼리 분쟁이 터졌다 이 말이야. 이걸 누가 해결하냐면 중앙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해 준 거야. 그럼 이제 이 기초자치단체끼리 갈등 분쟁이 있어. 이건 누가 해결하냐? 이건 누가 해결하냐면 이 시도지사 소속.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다. 뭐다? 지방분쟁 조정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해결해 줘. 광역자치단체 분쟁 해결은 행자부 장관 소속에 있는 누가 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가 해결한다 이거야. 그 다음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국세야. 우리 행정사 1회 시험 문제 국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들 국세.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을 갖다 뭐라 말한다? 지방세 그래. 지방세.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국세든 지방세든 다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뭐다? 국회에서 뭘로 정한다? 법률이야. 해서 조세 법률주의 뭐지? 조세 법률주의를 따른다. 조세 법률주의. 꼭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가 처리하는 사무를 갖다 읽어보자. 뭐라 말한다? 국가사무야. 근데 국가가 다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용도 조건을 지정해서 지방에 딱 내려보내준 거야. 그런 사무를 갖다가 기관 임사무 그래. 뭐라 말한다? 기관 임사무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 지방이 스스로 처리하는 사무는 뭐다? 고유사무, 다른 말로 뭐다? 자치사무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해. 공동 책임하에 처리한다. 그랬다 우리가 단체 뭐다? 임사무. 뭐라 그런다? 단체 임사무. 사무 종류 크게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어. 국가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사무를 지방이 대신 처리한다면 기관 임사무. 그 경비의 전액은 누가 낸다? 국가가 지급하는 게 원칙이죠. 국가하고 지방이 공동 책임에 처리한다? 단체 임사무. 경비는 공동 부담이 되겠죠. 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하는 사무를 뭐라 받는다? 고유사무, 다른 말로 자치사무. 원칙적으로 처리 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수직적, 권력적, 지배적이다. 중앙집권. 반대는 뭐죠? 지방분권. 그 다음에 집권과 분권이 결합했는데 좀 집권에 새롭다. 신중앙 집권화.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나타났다. 뭐지? 신지방 분권화. 뭐가 있다? 신지방 분권화. 그 다음 국가에 가면 경찰청이 있어. 서울에 가면 서울지방경찰청, 노원에 가면 노원경찰서가 있죠. 중앙정부를 꼭지점으로 국가가 지방에 설치한 하급기관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일성기관, 다른 말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우리 행정사 또 1회 시험에 또 나왔죠. 특별지방행정기관, 다른 말로 일성기관 그래. 이 소속 공무원들은 전부 다 지방직 공무원이 아니라 뭐지? 국가직 공무원이야. 딱 하나 이름은 소방서. 소방서만큼은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뭐다? 지방직 공무원이다. 지방직 공무원. 그다음에 뭐 서울특별시, 뭐 노원구 이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뭘로 한다? 법인이다. 뭐다? 법인으로 한다. 그 다음에 뭐 인구 800만 이상인 자치단체. 800만 이상인 자치단체는 우리 두 군데 있어.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가 있어. 거기는 부자치단체장, 뭐 부시장, 부지사를 몇 명 두다? 3명 두는 거야. 꼭 있어야 돼요. 인구 800명 이상인 자치단체는 부자치단체장 몇 명 두다? 3인 이내로 할 수 있다. 나머지 다 몇 명이죠? 2명이다. 2명.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딱 보면서 한번 잡아봅시다. 1번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다? 동. 면,동은 아냐? 1번. 2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별도로 구성된 뭐다? 기관 대립형이야. 기관 분립형. 기관 대립형. 누구 힘이 세냐면 집행기관 우위야. 서울시의회보다 서울시장 파워가 커. 집행기관 우위. 근데 미국, 영국은 기관 통합형 그래. 의결기관, 집행기관 하나 더 있다? 기관 통합형. 우리는 의결기관 따로 있고 집행기관 따로 있지. 기관 대립형. 누구 우위다? 집행기관 우위. 좋은 문제죠? 2번. 그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요. 셋째.
주민 직접 참여제도 중에서 주민투표,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환. 가장 최근에 도입한 게 2007년에 도입한 게 뭐지? 주민소환제. 좀 신경 써보다 주민소환제겠더라. 그 다음에 뭐 주민투표는 2004년에 도입했고 주민감사는 뭐 1999년이 그 다음에 주민감사 청구 1999년, 주민소송 뭐 2006년, 주민투표 2004년, 주민발언 1999년. 가장 최근에 도입한 주민소환은 언제다? 2007년이다. 3번. 4번이 왜 틀렸냐? 자치사법권은 인정하지 않아. 자치사법권 인정하지 않아. 정답 4. 두 가지 더 넣으면요. 자치법권에 이 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 자치법권이 뭐냐면 요걸 말하죠, 우리가. 법도 서류 따르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어. 꼭 알아셔야 돼. 조례, 규칙은 자치 입법권이야. 자치 입법권에서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권이야. 지방의회 의결권 중에 조례 제정권이 있고요. 규칙은 자치단체장 권한 중에 뭐가 있다? 규칙 제정권이 있어. 이 두 가지 합쳐서 자치 입법권 그래. 자치 입법권. 그래서 고유사무 단체 임사무는 뭘로 정할 수 있다? 조례. 기관 이임사무는 뭘로 정할 수 있다? 규칙. 암기하세요. 암기. 다시 한번. 고유사무, 단체 임사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기관 이임사무만 뭘로 정할 수 있다? 규칙. 딱 이거 돼요. 그 다음에 국세든 지방세든 다 뭘로 정한다? 법률에서 뭐다? 조세 법률주의. 뭐지? 조세 법률주의. 딱 잡는 거예요. 조세 법률주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경계 변경. 경계 변경이나 한자 명칭 변경. 경계 변경, 한자 명칭 변경은 법률이 아니라 뭐지? 대통령령. 뭘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치조직권은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은 지방세 부과 징수했어요. 지방세를 부과 징수한 거야. 다시 지방세 세목이나 세율은 국회에서 반드시 뭐다? 법률을 정하는 거야. 거기에 따른 부과 징수 업무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치 행정권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뭐지? 자치 행정권. 자치 행정권. 5. 자치단체장은 3회 연임 규정 제한이 있어. 아무리 박원순 시장이 훌륭하더라도 연달아서 3번 이상 할 수 있다. 딱 없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지방의회원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 연임 규정이. 다시 한번 자치단체장은 3회 연임 규정이 있다. 지방의회원은 3회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교육감도 3회 연임 제한 규정이 있다. 여기까지. 3번 문제 보자. 이게 이제 기출문제죠. 인정하지 않고 있다. 뭐지? 자치사법권. 정답 1번. 쉬었다가 정리합니다.